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중앙종회가 17대 전반기 의장에 범해 스님을 선출하고 첫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최고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자신의 후계자는 티베트인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해야 된다고 말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엄중한 경제 상황을 인식한 청와대가 경제 투톱으로 불리는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고려 건국 1100주년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을 위해 팔만대장경과 태조 왕건의 스승 희랑대사 좌상이 이윤에 앞서 고불식을 가졌습니다. 해외 문화재 환수 운동이 불교계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문화재의 국외 반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불교학생회의 창립 60주년을 맞아 미래 청년불교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중앙종회가 17대 전반기 의장에 범해 스님을 선출하고 첫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조계종 종정 진재 스님은 종회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주문했고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승가 위위와 공동체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가 개원했습니다. 79명의 의원 스님들은 종원종법 준수와 사부대중 권익 증진을 한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불조의 가르침을 거울 삼아 종원종법을 준수하고 종단과 사부대중의 법익을 증진할 중앙종회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출발점에 선 17대 중앙종회를 향해 종단의 최고 어른인 종정 진재 스님은 분단된 한반도와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주문했고 종단 행정수장인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집행부와 종회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분단된 한반도와 다원화된 사회 현상 속에서 상처 입고 고통받는 중생들과 함께하여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능동적으로 나아가서 불교 이상을 고취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승가의 위위를 확립하고 승가 공동체 정신 회복을 위하는 길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역시 지혜를 모아서 제36대 집행부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17대 종회 전반기 의장에는 사선 의원이자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인 범해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중앙종회를 이끌 범해 스님은 집행부 감시와 견제란 본연의 역할 속에서 종단 화합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총무원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라는 중앙종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건설적인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튼실한 과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17대 중앙종회 수석 부의장에는 장명 스님이, 차석 부의장으로는 주경 스님이 선출됐고 중앙종회 사무처장은 호산 스님이 16대 이어 연임됐습니다. 개원 첫날 중앙종회는 총무와 포교, 교육, 사회, 재정, 호법, 법제 등 각 분과위원회 구성 등을 마무리 짓고 중앙종무기관 종정감사를 위한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종회는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속개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의정활동에 새 발걸음을 내디딘 조계종 중앙종회가 역시 출범 한 달을 간 넘긴 원행스님 체제의 집행부와 어떤 모습으로 손을 잡고 나갈지 주목됩니다.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5일 자신의 후계자는 티베트인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인도 다람살라에서 아사히 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빠르면 이달 말 다람살라에서 시작될 고승회의에서 자신의 후계자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달라이라마는 현행 윤회 환생제도 또한 배제하지 않는다며 모든 게 티베트인에게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달라이라마가 티베트 불교의 전통인 환생에 의한 지도자 선출 대신에 민주적 방식을 언급한 것은 중국 정부에 의한 후계자 개입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달라이라마는 몇 년 전에 전립선 암이 발견됐으나 방사선 치료로 완치됐다고 밝혀 건강 문제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청와대가 불협화음의 경제 투톱으로 불렸던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결국 교체했습니다. 특히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경질의 성격이 강한데 후임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아는 인사들로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국가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사람만 바꿔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갈등설이 끊이지 않았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동시에 물러나면서 문재인표 경제정책이 중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청와대는 현 정부의 철학과 기조를 이어가는 인사라고 강조했지만 사실상의 경질이었습니다.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기조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대통령께서 지난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지표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지면서 교체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기 부진과 고용 침체, 분배 악화 등 초라한 경제 성적표에다 경제 현실을 중시하는 김동연 부총리와 분배를 앞세우는 장하성 실장의 엇박자는 리더십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신임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수현 정책실장으로 꾸려진 2기 경제팀은 보수와 진보로 꾸려진 1기팀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관료 출신 홍 후보자의 업무 조율 능력과 탈원전, 부동산 등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주도한 김 실장은 경제정책 기조를 계승할 적임자로 꼽힙니다. 홍남기 김수현 체제에 부여된 과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연착륙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포용국가 비전 실현에 무게를 둔 이번 인사에 대해 야권은 회전문 인사라며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원칙과 이상에 집착하기보다는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 유연성을 높여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제발 그런 인사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시고 시장이나 경제 현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인사 신시장 친기업적인 경제정책팀으로 면모를 좀 일신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바꿔서 뭔가 세탁하는 느낌밖에 들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경제 기조는 똑같거나 사실은 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정기 국회 중 경제부총리를 바꾸는 강수로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제이노믹스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기조의 변화 없이 경제 투톱의 교체만으로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고려 건국 1100주년을 기념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특별전에 해인사에 모셔진 고려 호국불교의 정수 대장경판이 전시됩니다. 또한 태조왕건의 스승 희랑대사의 건칠 좌상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될 예정인데 어제 해인사에서 두 문화재의 이윤 행사가 봉행됐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법보전을 나온 경판이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의 손을 거쳐 백이동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전달됩니다. 화엄경을 그림으로 표현한 이 대장경판은 법보전 앞 마당에 차려진 가마로 모셔져 먼 길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이윤 행렬이 일주문에 다다르자 가마에서 내린 대장경판은 무진동 특수 차량으로 옮겨져 먼저 모셔진 희랑대사 좌상과 함께 4개월의 여정에 나섰습니다. 대장경을 이원하는 과정과 전시하는 동안 옹호하시어서
기획특별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가피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합천 해인사에서는 대장경판 넉점과 희랑대사 좌상의 이윤 고불식이 봉행됐습니다. 다음 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고려건국 1100주년 기념 특별전,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을 위해 산문을 나선 것입니다. 그 불교 정신으로 나라를 지키고 또한 우리 문화를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그런 시기입니다. 대장경이 이번에 국립박물관에 감으로써 이 대장경이 가지는 우리 민족사의 의미뿐 아니고 세계사적인 의미에서 새롭게 인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고려 초인 930년쯤 제작된 희랑대사 좌상은 국내에 드문 초상 조각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됩니다. 고려를 개국한 태조 왕건의 스승으로 알려진 희랑대사가 입적하기 전 건칠 기법으로 만든 진영상입니다. 1000년 만에 첫 외출에 나선 희랑대사 좌상은 연천 숭의전에서 제자인 왕건의 초상화와 만난 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태조 왕건의 스승인 희랑대사를 형성한 보물 제999호 건칠 화상 희랑대사 좌상은 우리나라의 인물을 소개한 가장 오래된 목조 조각상입니다. 이 또 특이한 것은 희랑조사께서 직접 열반하시기 직전에 본인이 자기의 이 자상을 만들고 열반했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 불교 회화사에 있어서도 전무후무한 일일 것입니다.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고려시대 문화재 430여 점을 모은 대고려전은 찬란했던 불교 문화와 국난 극복의 고려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BBS 불교방송의 후원 조직인 만공회 가입자 수가 5만 8천 명을 돌파한 가운데 여당의 서영교 의원이 만공회에 동참했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마포 불교방송 사옥에서 강동훈 방송본부장이 진행하는 뉴스와 사람들 출연을 마친 뒤 만공회 회원 등록을 마쳤습니다. 서 의원은 불교방송의 상암동 글로벌 미디어 센터 건립과 방송 현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만공회 동참을 독려했습니다. 국회 불자 의원들의 모임 정각회 회원인 서영교 의원은 활발한 신행 활동으로 정치권과 불교계를 잇는 가교 역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이기도 한 서 의원이 참여정부 시절 겪었던 남북 정상회담과 불교와의 인연 등을 담은 강동훈의 뉴스와 사람들은 내일 오후 6시 BBS 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부산 영도구 영화사 주지 명준 스님과 신도들이 부산 BBS 불교방송의 수건 사업인 북항 신사옥 건립 땅 한 평 사기 불사에 동참했습니다. 김무상행 신도회장 등 4명의 불자들은 그제 영화사 대웅전에서 부산 BBS의 신사옥 건립 기금 4,6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명준 스님은 기금 전달식에서 부처님 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무엇보다 방송 포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며 많은 불자들이 동참해 불사가 원만 회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명준 스님과 영화사 신도들은 현재까지 부산 BBS 신사옥 건립에 모두 1억 1,500여만 원을 전달했으며 만공회 가입 등 꾸준한 권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외 문화재 환수운동이 불교계를 중심으로 활발히 펼쳐지고 있지만 국내 문화재의 국외 반출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반출 가능 여부를 제작 50년으로 두는 기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기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역사의 수많은 성모문화재 수탈은 임진왜란과 6.25 동란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해방 후 혼란 속에서 문화재 불법 유출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러면서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만들어졌고 이후 문화재 감정관실이 개설되면서 그나마 문화재 밀반출이 잦아들었습니다. 불법 문화재 유출의 최종 수비수격인 문화재 감정관실은 올해로 개설 50년을 맞았고 12,000점 반출 불허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8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가 문화재 감정을 한 그 총 개수는 84만 9,847점입니다. 그 중에서 85만 점 중에서 반출 불가의 현황이
12,113점이었습니다. 문화재 감정관실이 50주년을 맞으면서 이제는 문화재 피해 최소화란 소극적 업무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제작된 지 5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문화재 반출 여부 판단 기준부터 변화된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50년 이상 된 유물만 감정을 하고 50년 미만일 때는 거의 반출 제한이 없는 규정이 1976년 이래로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개별 문화재가 갖는 희소 가치와 역사성을 반영한 유동적 기준이 적극적인 문화재 보호 정책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재 자체만으로 보는 게 이제 고전적인 문화재의 정의라고 한다라면은 요즘 들어 이제 확대된 정의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적 가치의 증거, 즉 문화재 안에서의 그 완결성이나 그 어떤 명품 유무가 또 중요하지만은 그거와 더불어 이 물건이 갖고 있는 문화적 가치 증거를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하고 있는 도난 문화재 수는 28,000여 점입니다. 과거에 비해 문화재 밀반출에 관한 의식 수준이 높아졌고 기술적 예방 시스템도 확충된 상황에서 문화재별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승가학원 이사장 직무대행에 동국대 이사 법산 스님이 선임됐습니다. 승가학원은 7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15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사회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퇴진으로 공석이 됐던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법산 스님을 선임했고 법산 스님의 직무대행 체제는 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이사직에 대한 교육청 인가가 날 때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승가학원 이사회는 또 중앙승가대 총장 성문 스님의 의원 면직 사실을 확인하고 승가대를 총장 대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승가학원 정관에 따라 교학처장인 김응철 불교사회학부 교수가 중앙승가대 총장 대행을 수행하게 됩니다. 가을을 맞아 제가불자와 일반 시민을 위한 다양한 불교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처님 경전과 역대 조사들의 선어록을 체계적으로 풀어내는 종합 강좌가 한 차원 높은 배움의 세계로 불자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윤정 기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역대 큰 스님들의 깨달음의 세계를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는 종합 강좌가 마련됐습니다. 제가불자 교육기관인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인재원은 오는 12일부터 불교 경전과 조사어록 제8차 대강좌에 들어갑니다. 이거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2600년 불교 역사에 대해서 쭉 했거든요. 역사 다 이해하고 또 이 경전에 대해서 새롭게 조사 어록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불교를 이제 제대로 이제 이해를 마스터 안 하겠는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실용적 가르침을 압축한 청정도론 강의가 능인불교대학원 대학 김재선 교수 진행으로 개설됐습니다. 또 신규탁 한국동양철학회장 겸 연세대 철학과 교수가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이 담긴 화엄경의 세계를 알기 쉽게 전하고 불광연구원 서재영 박사가 42장경 강의를, 불교인재원 이사 박희승 교수가 마조어록 강의를 각각 맡았습니다. 나눠서 이제 국내 최고급 그 강사진들이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보다도 초기 불교, 그다음에 대성교학, 그다음에 선사상을 한 자리에서 이제 쭉 공부할 수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마 불교인재원의 경전 강좌가 가장 특색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서울 전법회관에서 열리는 불교인재원의 이번 8차 강좌는 내년 2월 18일까지 계속됩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지성불교와 청년불교의 우렁찬 북소리를 울리며 대학불교 동아리의 효시를 이룬 서울대 불교학생회의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가 최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미래 청년불교 활성화를 위한 비전 선포와 더불어 새로운 창작 낭독극과 천소견 합창이 초연돼 주목받았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대학 불교 동아리의 시작을 이룬 서울대 불교학생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행복동행 축제를 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서울대 불교학생회와 동문회는 지난달 청년불교 활성화 학술 세미나로 60주년 행사의 문을 열었는데요. 이번에는 메인 행사로 지난 역사를 회고하고 미래를 위한 발언과 더불어 비전을 선포하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비전 2030은 오는 2030년까지 후배들을 위해 기숙사를 짓고 여기서 선배들이 멘토가 되어서 후배들의 학교 생활은 물론 졸업 후 진로와 인생에 도움이 되도록 이끌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대 불교동문회 조화재 회장은 불교계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려는 작지만 진지한 몸짓을 눈여겨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 나라를 돌아오고 암나라를 다짐하면서 이 나라 불교계의 자그마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려는 저희 학생들과 동문들의 진지한 몸짓을 눈여겨보시고 기쁨과 환희를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대불련 총동문회를 이끌고 있는 백효음 회장도 초창기 서울대 불교동문들이 대불련 창립에 앞장섰던 의미를 되새기고 서울대가 젊은 불자 육성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요, 특히 불교학생회와 동문회를 상징하는 로고가 처음 선포되고 문화포교의 하나로 새롭게 시도한 낭독극 붓다와 천수경 대합창 공연이 초연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낭독극 붓다, 구도와 열반은 다큐 형식의 판소리 스토리텔링과 가야금 연주가 결합된 형태로 붓다의 탄생부터 열반까지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표현해 갈채를 받았고요. 그거 아시죠? 킹 빈비사라가 시타르타에게 나랑 같이 나라를 다스리자. 그러나 시타르타는 물론 no 했죠. 시타르타의 구도는 계속되었다. 인간은 왜 괴로울까?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진짜 없을까? 천수경 대합창, 서울대 천수경은 경전 번역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시에 불자들이 그 뜻을 음미하며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음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60주년에) 맞춰 출간된 수필집에는 불교와 함께한 동문 81명의 인생이 진솔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새로운 역량을 재확인한 서울대를 시작으로 전국 각 대학에 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지 기대가 됩니다. BBS 뉴스 구자준입니다. 경기장 위에 지붕이 있어 비가 와도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구장을 돔구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돔구장, 고척 스카이돔이 개장 3주년을 맞으면서 서울을 대표하는 체육문화시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가 고척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4일 우리나라 최초의 돔구장 고척 스카이돔이 서울 구로구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경기장 위에 지붕을 씌워 비나 눈이 와도 야구 경기를 할 수 있는 고척 스카이돔은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의 홈 경기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척돔은 다른 구장과 달리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아 야구 팬들의 사랑을 받았고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에도 선수와 관중 모두 실내에서 시원한 경기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고척 스카이돔에서는 지난 3년간 436번의 스포츠 문화 행사가 열려 누적 관객은 33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3년간 야구 경기는 279번이 열린 가운데 스포츠 행사는 프로야구 경기를 비롯해 모두 352차례가 열려 226만여 관중이 방문했습니다. 고척 스카이돔은 콘서트 등 문화 행사를 할 때는 2만 5천 명까지 수용 가능한 대규모 공연장으로 변신합니다. 케이티 페리와 샘 스미스 등 세계적인 팝스타들의 내한 공연과 K-팝 그룹 워너원과 엑소 등의 콘서트가 이곳에서 열려 공연문화 1번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아이돌 방탄소년단이 2016년, 17년 여기서 콘서트와 팬미팅을 했고요. 그리고 빅뱅, 워너원 등 엑소 등 다양한 유명 아이돌들이 공연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신인 아이돌들이 공연을 하고 싶어하는 워너비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3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척 스카이돔이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체육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설과 주변 환경 개선 방안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초기에 지적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의 다 해소된 상태인데요. 대표적인 게 그 조그마한 전광판, 그거는 쌍둥이 전광판을 서울시에서 설치를 했고요. 교통 문제에 있어서도 지하철역이 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916 2번 출구를 서울시에서 신설해서 상당히 접근성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척 스카이돔의 좌석 규모가 일본 도쿄돔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점과 돔구장 지하 상가들의 적자 누적 문제 등이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돔 야구장으로 지어진 고척 스카이돔. 시민들이 찾고 싶어하는 복합 체육 문화시설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제17대 중앙종회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중앙종회는 종단의 운영 근간인 종헌종법을 만들고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때로는 서로 협력도 하며 종단의 화합과 발전을 이끕니다. 종단 정치의 장이기도 한 중앙종회는 때론 갈등이 표출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곳에서 모아진 뜻은 종단이 나아갈 방향이 됩니다. 중앙종회 의장 출신의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행정부와 입법부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17대 중앙종회와 36대 집행부가 어떤 모습의 상생으로 종단을 이끌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11월 10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